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을까요? 중앙은행과 관련된 얘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은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동결을 가장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요 중앙은행 어쩌면 연준에도 시그널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전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2021년 8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연준보다 7개월 가까이 빨리 시작을 했는데 동결을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금리 그리고 아직도 뭐라 할까요? 이 연준과의 금리차, 미국과의 금리차를 좀 걱정하는 시각은 있었지만 한은의 선택을 보시면 물가 상승폭 대비 기준금리 인상폭이 충분히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안개가 낀 상황에서 마냥 운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금은 제약적인 조건까지 올라왔다면 좀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글로벌 경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준도 지금 충분히 제약적인 조건, 즉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금리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월에 올린다면은 5%나 되거든요. 그래서 5%의 금리가 낮은 금리가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시사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50bp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오히려 한국은행의 결정으로 인해서 조금은 수면 아래로 잠기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금통이 앞서서 여러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예정대로 동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연준에게 시그널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엔비디아 이슈가 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엔비디아 자체도 지금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과 관련된 메모리 칩과 관련된 반도체주들이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도 TSMC 4% 즉 미국에 상장된 ADR이 4%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크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메모리 칩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유는 챗GPT, AI와 관련된 성장성이 최근의 주가의 움직임의 이상으로 좀 장밋빛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AI 서버망을 구축해야 되는 니즈가 높아진 상황인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실제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100이라는 메모리 칩을 누가 공급하고 있느냐? 바로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4% 이상 급등을 한 그런 배경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가이던스를 최근에 뭐라 할까요? 만 개 이상 주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공급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메모리는 공급을 빨리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이 챗GPT 연산 능력이 진짜 몇 배나 되는 건데 메모리 당연히 더 필요하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도 반영을 했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으로 상당한 반등세 그리고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뭐랄까요? 속된 말로 이제야 좀 정말 바닥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더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발목을 또 잡고 있었던 게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더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좁은 박스권입니다.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얘기했으면 박스권을 뚫는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당장은 좀 좁은 박스권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조금은 상당히 막힌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하게도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 4분기 실적, 연간 실적이 나오는 게 하향 조정이 많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로 치면 2,500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부담은 여전합니다. 다만 또
2430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것처럼 2월 초에 나왔었던 그 상승 갭을 잘 메꿨기 때문에 또 하방도 어떻게 보면 또 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박스권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지만 이 좁은 박스권은 언제든 상하방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벤트와 경제 지표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의 PC부터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다음 주 3월 1일 우리는 좀 휴장일이긴 하지만요. 그날 나오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 더불어서 중국의 PMI가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바닥을 만들어주고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이제는 중국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3월 초에 PMI와 그리고 전인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까지는 좀 좁은 박스권이라도 좀 기다렸다가 3월 초와 그리고 전인대의 정책을 보고 상하방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2,500 언제 뚫리나 하시는 마음이셨을 텐데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경제 지표를 조금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